안녕하세요. 천안 아저씨예요. 아니, 천안 알콜 아저씨예요. 오늘은 경찰로부터의 전화. 경찰로부터 내가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날짜를 잡자고 하는데, 날짜를 잡고 와가지고 조사를 하자고 하는데, 특히 이제 내가 술 취했을 때, 술 취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럴 때, 이건 이제 제 분야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경찰로부터 내가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날짜를 잡자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게 자꾸 길어져가지고, 너무 길어져서 편집에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게 4차 편집본이에요. 말하다 보니까 자세히 얘기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덧붙이다 보니까 점점 좀 늘어나고 있는데, 어, 사실은 이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바쁘신 분들은 이거 앞부분만 좀 본 다음에 거치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시고, 전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이제 천천히, 앞으로 긴 여정이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천천히 뭐 즐겨찾기를 해두시던지 그런 게 있나? 어쨌건 다시 찾아볼 수 있게끔만 해놓고서 나중에 천천히 보세요. 그래서 가장 골자만 얘기를 할게요. 먼저 알아두셔야 되는 게, 경찰로부터 전화를 왔다고 해가지고서 바로 원하는 때에 나가야 되는 것들은 아니다. 경찰 스케줄에 맞춰야 되는 게 아니다. 왜냐면 무슨 일인지는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경찰이 자세히 알려주는 게 아니니까 정보 공개 포털로 들어가서 나의 고소장을 봐라. 정보 공개 포털에서는 보통 1, 2주 안에 연락이 오는데, 좀 열람할 수 있도록, 이게 아주 상황이 경미한 거라면, 그러니까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손가락이 스쳤는데 손가락 스친 게 성적 수침을 느꼈기 때문에 뭐 고소를 했다느니, 아니면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된 건 확실하긴 한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는 것들이 내가 완벽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어째서 그런 오해를 했는지, 아니면은 어째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소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다 설명이 된다든지 증거가 있다든지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때는 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나 고소장을 확인했으니까 현재 날짜를 잡아 봅시다, 그러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게 만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무조건 정답은 변호사. 심지어는 기억도 나지 않는데 무슨 강제추행 어쩌고 이러면은 무조건 변호사. 성범죄는 일단 변호사. 근데 내가 국선을 선임하기에는 너무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사선을 쓰기에는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고, 그래서 그 변호사 없이 나 혼자 할란다. 그럼 정말 변호사가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경찰서 가가지고서 하는 말 듣고 있지 말고 미리 다 준비를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최대한 한 다음에, 내 기억도 정리를 좀 해보고, 그때 같은 자리에 있었던 지인이 있다면 지인한테 전화도 해보고, 경찰이 할 만한 질문에 대해서 예상을 좀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준비도 하고 있고, 아니, 무조건 가가지고서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러지 말고. 성범죄는 한번 삐끗하면 정말 인생이 괴로워질 수 있는 거니까 최대한 모든 준비를 해가야 돼요. 지금 원래 성범죄는 변호사가 반드시 필수인데, 근데 그걸 지금 혼자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해야죠. 경찰서 준비 단계부터 이게 골자이고, 그 다음에는 정말로 그 다음에 경찰서 간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한 내용도 하고, 그리고 좀 더 살이 붙어 가지고서 그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정말 길어질 것 같아서 한 40분 넘을 거라마.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시고, 그리고 시간 많으신 분들은 조금 더 보시고,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은 그때 다시 와가지고서 끝까지 한번 보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시간 날 때 천천히 보세요. 오늘은 내가 이제 경찰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어느 날 내가 성범죄래.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아, 경고할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초저녁에 잠이 들었다가 어느 날 새벽에 한 3, 4시경 그때쯤에 일어나가지고, 뭐 와이프도 아이들도 자고 있어가지고 할 일도 없고, 그러다가 그냥 핸드폰 켜놓고서 주저리 말을 하다가, 그러다가 잠들었다가 그거를 한 2, 3주 만에 발견했는데 내용이 정말 기네요. 얘기를 하는 도중에 금주 클리닉 때문에 오셨던 분들의 그 스토리가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뭐 또 새길로 갔다가 뭐 산으로 갔다가 뭐 이러고 있다 보니까 이게 2시간이 넘어. 제가 2시간 동안 혼자서 떠들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긴 한데, 어쨌건 들을 만한 수준이 아니죠, 2시간이면. 그래서 최대한 편집을 좀 해볼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는데 나한테 올 수도 있고 내 직장으로 올 수도 있고, 전화를 바꿨더니 경찰이 내가 2주 전에 술 마시고 완전히 꼴았던 그날
그날 그 자리에서 옆에 있었던 그 여자, 사실은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그 사람한테 고소 고발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경찰서에 나와가지고 조사를 좀 받아라,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머리가 하얘지겠죠. 네? 제가요? 제가 그때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언제 가면 될까요? 해가지고서 막 쪼르르 가가지고서 경찰 앞에서 기억도 나지 않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뭐 대화를 하고 있고, 그랬다가 재판을 망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성범죄로 고소 고발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특히나 그날 내가 술 취해가지고서 그때 기억이 완벽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통째로 다 날아가 버렸을 수도 있고, 저는 금주클리닉 양형자료를 써주는 한의사이기 때문에 술 마신 것밖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필름이 끊어질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그날 내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니, 근데 그것 때문에 경찰이 조사를 해야 되겠으니까 나오라고 했을 때, 그런 분들이 경찰서에 가기 전에 천천히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너무 길죠. 그래도 최대한 한 40분 이내로는 한번 줄여볼게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지방에서 13년째 금주클리닉 양형자료를 써주는 그런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이고, 그리고 13년간 그런 종류의 재판들을, 물론 이제 음주와 관련돼 있지 않은 재판은 정말 몇 가지가 안 되긴 한데, 어쨌건 술 먹고 저지른 모든 범죄들의 재판이나 합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변호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변호사님들이 보내가지고 오는 분들을 보고 있는 것 뿐이죠. 근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재판 진행 과정이나 합의 과정을 늘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변호사님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저한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있거든. 반복적으로 13년간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널 이름처럼 어떤 변호사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동네에 있는 뭘 좀 아는 동네 아저씨라는 느낌으로 천천히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오늘 조금 많이 장황할 거예요. 성범죄 얘기를 한다니까. 길일 수밖에 없죠. 그 양반들 인생이 걸려있는 건데. 제가 다루는 금주클리닉 양형자료의 80% 정도는, 아니 90, 80% 정도는 이제 음주운전이에요. 당연하죠. 얼마나 많겠어. 근데 그 전에 한 10년 전쯤, 그때쯤인 것 같아요. 그때 성범죄가 친고죄가 아닌 걸로 바뀐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성범죄 쪽 양형자료에도 금주클리닉이 들어가요. 그전에는 필요가 없었지만 10년 전쯤부터는 필요해졌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계속 써오고 있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요. 성범죄가 더 늘어난 건 아닐 텐데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뀐 거겠죠. 그리고 이제 술 마시고서 저지르면 뭐 음주운전 아니면 성범죄 아니면 폭행 뭐 이런 거지 뭐 다. 옛날처럼 그 합의금 몇 푼 집어준 다음에 사인하고서 이제 없는 걸로 해주고 이런 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피해자가 경찰서 가는 순간 그 다음부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 몇 푼 집어주고서 그걸 가지고서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시대는 아니에요 이제는. 근데 보통은 저한테 오는 분들은 이제 성범죄라고 할지라도 되게 그 자리에서 잡혀요. 금주 클리닉을 하잖아요. 금주 클리닉을 했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취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술 먹고서 여자 화장실에 혼자 들어갔다가 거기 바닥에 누워가지고서 결계되고 있다가 경찰서에 잡혀간다든지, 아니면 술 먹고서 지하철, 만원 지하철 하필이면 거기 탔는데, 아주 만원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쨌건 지하철에 타가지고서 허부적거리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쓱 스쳤는데 앞에 있는 아가씨 애매한 부분, 어깨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스쳤단 말이야. 근데 그 피해자는 어깨가 아닌 것 같다고 하고 이제 좀 성적으로 불편함을 느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성범죄지 그러면은. 또 이제 술 먹고 취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술집 계단에 앉아가지고서 막 보고 있는데, 지나가는 행인들을 보고 있는데 지나가는 아가씨들이 왜 이렇게 이뻐? 그러니까 카메라 들고서 막 핸드폰 들고서 이게 몰카를 찍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 들고서 근데 딱 누르는데 무슨 어플 이런 것도 깔지 않고서 눌러가지고서 찰칵 소리 나고 그럼 딱 뒤돌아보고 눈 마주치고 해 웃고 있고, 그러다가 잡혀야 다 그 자리에서 잡힌다고. 정신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술 마셨는데 육체는 제어가 되겠어요? 도망도 못 가. 도망가려고 해봤자 10걸음도 못 가가지고 잡혀야 다.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술 마시고 저지른 성범죄는 그 자리에서 잡히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 알겠다겠지만 거기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다 잡히면은 그 다음부터는 재판이 조금 더 원활해져요. 오히려 괜히 그 자리 피했다가 나중에 잡히면 그때 더 골치 아프다고. 근데
그 자리에서 잡히지 않고 이제 또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사건이 있었던 지 며칠 지나서 혹은 몇 주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경찰 전화를 받고서 오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전화 받으면 뭐 누구누구 씨 맞냐, 뭐 어디 무슨 서해 순경 누구누구입니다 뭐 이러면서 고소장이 들어왔으니까 조사받으러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뭐 언제 나올 수 있는지 일정을 얘기하라고. 야, 이거 상상만 해도 떨리죠. 내가 성범죄자? 경찰관 분이 대충 얘기해 주시기도 하는데 자세히까지는 얘기를 안 해줘요. 뭐 언제쯤 이런 사건이 있어가지고서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소를 당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와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뭐 달력 찾아보고서 그래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뭐 이런단 말이죠. 내가 정확히 뭘 잘못했고 고소인이 누구인지 무슨 일 때문에 고소 고발을 했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로 그냥 날짜를 오래니까 뭐 네 갈게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 겪어본 적이 있간? 경찰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아니, 평생 동안에 경찰 전화를 받아볼 일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근데 심지어 성범죄야. 그래서 경찰한테 내가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얘기를 듣게 됐을 때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먼저 정답부터 얘기할게요. 정답은 변호사예요. 한의사협회 자체에는 이제 법률 지원팀이 있어요. 의료사고라든지 어떤 분쟁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법률 지원을 해주는 팀이 있는데, 왜냐면 한의사도 법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니까 그 법률 지원팀 그 매뉴얼 중에 첫 번째 줄에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줄까지는 아니고 한 1페이지쯤? 거기 내용이 성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면 이게 유죄든 무죄든 억울하든 상관없으니까 괜히 여기 와서 이러지 말고 변호사 선임부터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성범죄는 무조건 변호사부터. 의료인은 성범죄에 연루될 일이 많은 직업이거든. 그러니까 사람 몸을 만져가지고 치료하는 직업인데 얼마나 많겠어요. 특히 이제 양방쌤 같은 경우에는 전신마취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늘 있겠지. 또 전신마취한 상태이니까 조금 더 심각한 걸로도 많이 가겠죠, 아마도. 아니, 범죄를 저질렀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고소를 당하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억울하지. 환자가 허벅지 아프다고 해가지고서 침 맞으려고 했는데 허벅지 침 놨는데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외간 남자가 내 허벅지를 만진 게 너무 분통해. 그 아저씨가 뭐 테레비 드라마 보면은 무슨 실로 이렇게 엮어가지고서 이렇게 막 진맥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던데, 응? 한의사면 허벅지를 만지지 않고 뭔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런 식으로 고발당하면 미친다고 진짜. 근데 공식 입장은 어쨌건 변호사를 선임하라. 나중에 이제 내용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돈이 문제겠죠. 또 이제 잘 생각해보면 또 그에 대한 명언이 있기도 해요. 변호인단 잘 꾸려. 살면서 절대 아끼면 안 되는 돈이 변호사 비용이야.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억울하긴 한데 이게 너무나 억울하긴 한데 무고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대개는 이제 무고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형사 변호사가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적은 돈은 아니죠. 저희 환의원 오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저렴한 곳들은 550 정도인 것 같고, 그리고 전관예우 해가지고 하는 데는 뭐 꽤 심한 데는 성공보수만 2천 뭐 이렇게 불렀다니까. 어쨌건 저렴하진 않아요. 변호사가 뭐 이렇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먼저 이제 좀 전반적인 내용만 좀 알아두시라고. 그래서 동네에 뭘 좀 아는 아저씨로부터의 얘기 정도를 좀 듣고서 그 다음에 결정하시라고 만드는 영상이에요. 좀 중간에 보다 보니까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난 이거 조금 심각한 것 같다 싶으면은 최대한 빨리, 정말 빠른 게 중요해요.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러 가시고, 일단 경찰한테 전화가 왔다, 내가 성범죄자라고 한다, 언제까지 오라고 한다 그러면은 네 언제까지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일단은 좀 미루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을 때 내가 가겠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생활이 있으니까 나도 시간 맞춰가지고 가겠다, 그리고 나는 적어도 내 고발장이나 고소장 정도는 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락드리겠다. 그때 경찰관이 얘기한 그날은 술을 이빠이 마신 날인데 그때 필름도 그 날라갔고 기억도 안 나고 이런데 그냥 가가지고서 들을 건 아니라 일단은 뭔지 알고는 가야죠. 그게 녹화를 안 뜨는 조사실이 한 4평? 그 정도 되나? 3평? 그렇게 좁고 사방에 쫙 그 방음 그 시설 같은 것들이 딱 돼 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서 둘이 독대한 상태에서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하는지 거기서 처음 듣기는 좀 그렇잖아요.
경찰은 내 앞에서 타자를 치면서 나한테 뭘 자꾸 물으면서 내 대답을 받아 적으려고 그러고 있는 건데 거기다 대고서 뭐 그런가? 아닌가? 잠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럴 순 없잖아요. 아니 그럴 순 있는데 그날 그게 조사가 끝나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일단 경찰서에 가기 전에 상황 파악은 하고 가셔야 된다. 아니 그래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날 조사가 안 끝나겠죠. 그날 뭐 끝까지 있을 것도 아니고 다음에 또 갈게요 그거를? 그러니까 일단 상황 파악은 하고 가자 그런 얘기예요. 물론 이제 경찰분이 전화했을 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는 하는데 그렇게 자세히까지는 얘기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고소장은 보고 가라는 거죠. 인터넷에다가 정보 공개 포털 open.go.kr 아니 네이버에다가 정보 공개 포털이라고 검색한 다음에 거기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로그인 하는데 아니 회원가입부터 해야지. 회원가입을 하는 게 그때 뭐 그냥 신상명세에 적으면 될 거예요 아마.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로그인하고서 접수를 하는데 그 경찰분이 전화했을 때 어느 사회에 누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는 거죠. 거기다가 날짜가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뭐 2023년 뭐 3월 언제쯤인가 해가지고서 어디 어디 경찰서 무슨 팀에서 그 알려줬을 테니까 거기다 무슨 뭐 수사팀인지 아니면은 여성 청소년 무슨 팀인지 뭐 이런 거 알려줬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 팀에서 수사하고 있는 저의 고발건에 대해서 그 고소장이나 고발장이나 하여튼 무슨 서류 그런 그러니까 대충 써도 돼요. 관련되어 있는 서류 발급을 요청합니다. 이러면 이게 이제 컴퓨터가 무슨 명령어를 입력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보고서 걔 누구더라? 경찰 행정석이? 그런 분들이 다 본 다음에 연락해가지고서 그 사람이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런 거 맞으시죠? 뭐 이러면서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1, 2주쯤 있으면은 그 카톡으로 와요. 카톡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당신의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오면은 그때 접속하는 거죠. 그래서 보는 거예요. 내가 그날 술 취해가지고 무슨 잘못을 했나. 물론 그 사이에 그때 같이 술자리에 있었던 내 지인이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해야 되죠.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필름이 끊어졌으니까 일단은 사건의 재구성을 하고 있어 봐야지 뭐. 그래서 고소장을 봤는데 그 고소장 내용을 보니까 3개월쯤 전에 저한테 가가지고서 뭐 발목에 침 맞은 50대 중년 여성분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발목을 어루만지는 손길이 기분이 나빴던 것 같다느니 난 집에 와가지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성적 수치심이 느껴진다느니 그래서 땡땡한 의원 땡땡 원장을 뭐 강제추행으로 고소한다 이런 거 이런 게 적혀 있으면은 그 변호사 선임은 좀 아깝죠 돈이. 그래서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 본 적은 없어요. 저도 만약에 뭔가 그런 일이 생기면 변호사를 어떻게 구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건 말도 안 되는 일일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좀 웃기잖아요. 그거를 가지고서 기소의견 붙여가지고 송치를 한다면 그것도 웃긴 거지. 경찰 자체가 웃긴 거겠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싶으면은 담당 경찰관한테 전화해가지고서 나 고소장 확인했으니까 이제 언제쯤 합시다. 날짜가 이 정도 가도 괜찮겠습니까? 혹시 이제 그 중에 당직 있는 날이 있냐? 그러면 이제 당직 있는 날 뭐 밤이 됐든 아니면은 주말이 됐든 간에 그때 가면 되니까. 그럼 이제 내 일상생활에도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갈 때 뭔가 뭐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는지 그런 거 물어보시고서 가가지고서 얘기 있는 대로 다 하시고 그러고 오시면 되죠. 협조 잘하면은 뭐 한두 시간 안에 끝날 테니까. 그럼 되죠. 근데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 것 같은 경우. 근데 그때 고소장을 확인했더니 그런 정도의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아니라 조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번에 술이 꽐라가 됐을 때 그때 헌팅포차에 있을 때 좀 과했거든. 그때 갔던 소기의 목적과는 달리 너무 과음을 해버린 다음에 필름이 나가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여자분 한 명이 나를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한 거야. 이거는 조금 작지 않죠. 이게 변호사님이 보내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오셨는데 뭐 상담을 하다 보면은 조금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강제추행이냐고. 강제추행이라는 것들은 이제 그분들 생각에는 뭐 강제로 그 손을 꽉 붙잡고서 힘으로 이렇게 밀어붙인 다음에 이렇게 이런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부위도 특정 부위가 아니라 그냥 신체면 돼요. 여자분의 허락을 받고서 손 대도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전부 다 강제추행이에요. 물론 나눠져 가지고서 의제 이렇게 나눠지기도 할 테지만 어쨌건 허락을 받지 않고서 손만 댔다 하면은
어느 부위라고 할지라도 그건 강제추행이 맞아요. 만지거나 쥐거나 뭐 움켜쥐거나 이런 것만 강제추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움켜쥔 게 아니라 손등으로 뚝 하고 쳤을 뿐인데 이런 거는 이제 꼰대들이나 이제 잘 모르는 아저씨들이나 하는 말이죠. 그거 강제추행 맞아요. 상담 중에 보면은 특히 5, 60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잘 몰라서 그러신 거죠. 이건 나중에도 얘기할 텐데 젊은 분들도 이제 아직 독립을 하지 못한 20대나 30대 초반 이 정도일 때 그때 이런 일이 생기면은 부모님하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부모님들은 옛날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신다고. 사실 20, 30대 남자들은 아예 학생이거나 취준생이거나 잘해야 사회 초년생 이러기 때문에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가지고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럴 텐데, 근데 부모님들이 그것들을 이해를 못해요. 겨우 그것 때문에 그 비싼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이러면서. 왜냐면 그분들은 그런 세대였거든. 나중에 이건 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것까지 얘기하기에는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아무 정보도 없고, 심지어는 이제 강제추행이라든지 자기가 이제 연루되어 있는 그런 고소의 죄명도 전혀 이해를 못한 상태로 그대로 경찰서에 가가지고서 대화를 한다고 해봐요. 그래서 거기서 맨날 이러고 있어야 된다니까. 아니면 그딴 게 추행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건 이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꼴밖에 안 되니까. 모르고 하면 죄가 아니간. 또 이제 기억이 안 난다 이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거는 블랙아웃이죠. 블랙아웃은 기억이 저장이 실패한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블랙아웃 기간에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그거는 법관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금 자세히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심신미약과 블랙아웃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물론 이제 가능성은 더 높아지긴 하겠지만 관계가 없다고. 내가 완벽하게 정상인 상태로 행동했던 것들도 기억이 안 날 수 있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복서들. 블랙아웃이 그런 거라고. 내가 그때 맨정신이었을지 술에 취했을지 심신미약일지 심신상실일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또 의료의 영역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는 법관, 판사, 검사,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방어를 해주는 게 변호사. 그래서 이렇게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대개는 강제추행이거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술 마시고 한 것들은 대개는 이제 그 자리에서 잡히기 때문에 며칠 지나가지고 연락이 온다면 대개는 강제추행, 통매음도 있어요. 물론 이제 강자 사건 중에서 이제 간죄가 있긴 하죠. 근데 술 마신 상태에서 이게 될 리가 없거든, 잘. 술 마시면은 마음이 굴뚝 같죠. 내 성욕의 족쇄를 날려버린 거니까 그런 심정은 있겠지만, 근데 그냥 그때 당시 그 술 취했을 때는 심장이 그게 준비가 가능할 정도로까지 혈액을 충분히 공급을 못 해줘요. 그래서 강자 사건의 간죄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술 마시고서 뭔 일이 생겼는데 이제 문제가 되면은 그건 이제 대개는 이제 거의 대부분은 강제추행, 그리고 가끔 이제 통매음. 그러니까 앞으로 돌아가서 경찰한테 전화를 받은 다음에 나오라 뭐 어쨌다 이렇게 하면은 미뤄달라고 정보 공개 청구로 가가지고서 내 고소장을 좀 확인할 테니까 그때까지 좀 미뤄달라. 근데 말도 안 되는 걸로 고소를 당하면은 이제 그때는 가슴 피고 경찰서 가가지고서 협조하고. 근데 이게 심상치 않다. 내가 그때 술 취해가지고서 기억이 정확한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최선은 변호사. 또 고소장을 보면은 거기에 정확히 써있지도 않아요. 뭐 누구누구 씨 어디 사는 누구누구 씨 이게 아니라 뭐 김모 씨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인지 모르니까 연락도 못하고 연락을 해서도 안 되고. 그때 당시에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그 친구 지도 취했대. 변호사가 없다면은 이제 발로 뛰긴 뛰어야 되는데, 근데 어디로 뛰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 현장으로 가가지고 CCTV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건지, 할 수나 있는 건지, 할 수 없는 건지, 그걸 괜히 어떻게 확보했다가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아닌지 이래야 된다니까. 제가 무슨 변호사님을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상담이라도 받아보라고. 여러분이 이걸 보는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고 제가 이거를 뭐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고 이러겠어요. 여튼 날짜가 다가왔다. 경찰서를 가요. 그럼 이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정신 상태인지에 대해서 먼저 물어봐요. 그 술 취했는지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정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조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녹화는 안 떠도 되죠? 이러신다고.
변호사님들은 대개는 하라고 해요. 녹화 뜨라고. 특히 이제 변호사 없이 갔을 때는 더더욱이나 녹화를 떠놓고 있으라고. 경찰을 믿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들었으면은 경찰서에 갈 때 뭐 녹화 뜬다, 녹화 뜬다, 녹화 뜬다 이렇게 이러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거기 조사실에서 거기서 이제 무슨 버튼 띡 눌러가지고 녹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조사실에 있다가 그 녹화 뜨겠다고 하면은 그 녹화 뜰 수 있는 거기로 옮겨가야 돼요. 근데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전부 다 겁나죠. 변호사님들이 얘기하는데 녹화를 분명히 뜨라고 했거든. 그래야지 된다고. 그런데 또 경찰관은 또 너무나 자연스럽게 녹화는 안 떠도 되겠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대고서 뭐 녹화 뜬다, 녹화 뜬다 이렇게 하고 오긴 했는데 너무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니까 아니요, 저는 꼭 녹화를 하면서 조사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조금 기분 나쁘게 하면 어떡하지? 만약에 변호사님이 왔으면은 뭐 녹화하겠습니다 한마디면 끝나는 건데 내가 할 때는 이게 기분이 나쁠지 안 나쁠지 뭐 알 수가 있나. 그러니까 미리 연습을 하고 가세요.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요, 저는 녹화를 뜨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녹화를 떠야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녹화를 떴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연습을 하고 가시라고요. 가서 고민하지 말고. 근데 가가지고 처음 고소인의 이름을 그때 듣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고소인이 이름을 그때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옛날에도 만난 사람 같기도 하고 모른다고 했다가 생각나는 것 같다고도 했다가 심지어는 내가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면은 아니, 내 옆에 앉아 있었기는 했지만 내가 관심 있는 건 이쪽에 있는 사람이었어. 그러면 이 사람만 보고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름이 뭔지 알게 뭐이 사람이 옷을 뭘 입었는지 이름이 뭔지 이게 변호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시뮬레이션 해보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간 거잖아요. 그냥 또 이제 오락가락 한다고 또 자꾸 얘기하니까 내가 또 이렇게 하다가 건드렸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할 거예요. 이따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어쨌건 조사실에서 얘기를 하는데 뭐 내가 한 처음에 와가지고서 얘기하던 거하고 한 2시간쯤 있다 하는 얘기하고 내가 생각해도 달라.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얘기가 내가 생각해도 다른데 경찰이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 그리고 조서에 써 있는 것도 되게 웃기겠죠. 경관님 그거 아까 그 얘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나? 뭐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게 조사가 하루 만에 끝나겠냐고. 가가지고서 한두 시간 있다가 나오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변호사님이 필요하죠. 아니 물론 태생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하는 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만든다고. 특히 이제 술 취하고서는 안 되죠. 아, 그 얘기를 안 하면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서 얘기를 할 텐데 의학적인 얘기예요. 술이 조금 과해가지고 알코올이 내 뇌막을 통과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서 알코올을 적셔놓으면은 저장을 하는 작업이 조금 안 돼요, 잘. 물론 일부는 자동 저장 시스템이 있어가지고서 중간중간 저장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몇 군데는 잘 안 돼요.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라고. 대개는 이제 잠잘 때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죠. 근데 그때 알코올이 들어와 있으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술이 과해가지고 저장이 쭉 되는 게 아니라 드문드문 됐어. 내가 1차 때 들어갔을 때 하고 뭐 2차 중간에 갔을 때 2차 옮기는 그 과정, 2차에서 뭐 7번째 잔을 든 과정, 이 과정의 기억이 나. 근데 나머지가 기억이 안 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한 카트씩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알코올 의존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 의존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늘 겪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늘 자기의 기억이 늘 빠져 있어요, 항상.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 건데, 근데 알코올 의존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날 마시는 술이 과했다면 그럼 알코올 의존증 환자하고 비슷한 과정을 거쳐요. 자기가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이걸 작화증이라고 하는데 내가 필름과 필름이 있으면은 이게 끊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사람이 모든 걸 전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장면이라든지. 근데 여기랑 사이에 빠져있는 이 부분을 원활하게 연결시키기 위한 적당한 상황을 머리에서 만들어내요. 앞뒤 상황을 보고서 거기에 대해서 오류와 모순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이어지는 스토리를 머리에서 만들어내요. 그걸 작화증이라고 부르고 알코올 중독자들은 늘 갖고 있는 거예요. 늘 자신의 기억을 스스로 만들어낸다고. 근데 거기에 다른 사람의 개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내가 필름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뜻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같이 술 마셨던 친구한테 물어보면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머리에서 내가 실제로 본 것처럼 이 스토리를 만들어요. 정말로 내가 마치 기억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고소장을 읽어봤고, 그리고 그 경찰이 하는 얘기도 있고, 물론 이제 피해자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건 그렇게 얘기를 좀 들은 게 있으면은 이제 원활하게 또 이제 스토리를 만들기 시작해요, 머리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필름이 사라져가지고 기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얘기하는 도중에 생각이 나는 것 같아.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뇌가 나를 속이는 과정이죠. 그게 하필이면은 그때 경찰 조사실에서 거기서 생겨요. 왜냐면 길어지거든, 조사가. 왜? 네가 성명을 죽였어? 네 생각도 그래? 난가? 넌 또 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의 죄를 만들어내요. 어쨌건 엉망으로 조사했지만 경찰 조사가 끝나긴 끝났다. 그럼 이제 경찰이 검찰에 송치를 하겠죠. 근데 불송치를 하기도 해요.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경찰이 봤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내가 필름이 그려졌기 때문에 조사실에서 횡설설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검찰에다 송치를 안 했다. 그 얘기는 나보다 그 고소인이, 그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그 사람이 더 심하게 한 거죠. 증거도 없고 자기가 뭐 이런 말 했다가 안 했다가 뭐 지도 취했나 보지. 술 먹으면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술 취해가지고서 뭐 필름이 왔다 갔다 뭐 그러는데 옆에 내가 있었던 거는 기억이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도 필름이 끊어진 부분에 뭐 나랑 시선이 마주친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건드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니, 거기도 술 취하면 똑같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있었던 일인데 그걸 와가지고서 아무래도 나는 성추행을 당한 것 같다 인데 이건 영 아니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끊기도 해요. 근데 불송치가 아니라 송치를 했다면은 그건 이제 증거가 있거나 아니면은 피해자의 증언이 너무나 명료했거나, 나는 이제 가가지고서 뭐 긴가 민가 이러고 있었지만 피해자는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피해를 당할 때 그 상황을 전부 다 얘기를 했어. 또 심지어는 무조건 이제 말만 듣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높은 가능성이 있는, 개연성 있는 얘기들만 했고 신뢰가 되는 것들이야. 물적 증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정황 증거는 넘치고 있고 뭐 그런 게 뭐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검찰에다가 올리는데 이제 기소를 할지 불기소를 할지에 대해서 경찰에 의견을 붙여요. 그러니까 경찰한테 무리하게 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짭새니 무리 이런 게 아니야. 거기도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에 넘길 때 자기의 의견을 덧붙일 수 있고, 일반적으로 검찰은 거기에 따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경찰한테 무리하게 구는 것들은 그뭐 일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무슨 양아치, 깡패 이런 사람들은 뭐 무리하게 굴 수도 있겠지만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무리하게 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기소를 할지 불기소를 할지에 대한 의견을 붙여가지고 검찰에 넘긴 다음에 검찰은 그걸 본 다음에 그냥 경찰의 말을 따르겠다라고 결정할 수도 있겠고,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수사를 경찰에다가 재수사를, 보완 수사를 요청을 할지 아니면 자기가 직접 할지 그거를 결정할 테죠. 그리고 수사를 마쳤으면 이게 잘못을 하긴 했는데 너무 과하게 잘못한 게 아니라면은, 이게 잘못은 했으니까 그냥 내보내줄 수는 없고 좀 조건을 붙여가지고서 기소유예를 하기도 해요.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근데 또 이제 기소유예는 면벌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죄의 경중을 보거나 아니면은 마련해온 양형자료들을 봤을 때 이렇게 그렇게 봐줄 만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싶을 때는 이제 가야죠. 이제 그때는 기소를 하는데, 기소를 하면은 약식 기소 아니면은 정식 구공판, 잘못은 했는데 그렇게 큰 게 아니면은 그냥 약식으로 하자, 그래서 벌금형 내가 내리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공판 정식으로 재판을 해야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식 구공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내가 잘못을 하긴 했다면은 노리는 건 이걸 노려야죠. 잘못이 없다면은 무죄를 해야 되겠지만, 근데 잘못이 있는 것 같다, 이제 기억이 사라진 게 아니라 내가 그 장면이 기억이 나. 내가 그때 미쳤는지 어쨌는지, 내가 하필이면 그때 했어 내가. 그러면은 이제 잘못은 했으니까, 아주 심한 부위는 아니었지만 잘못은 하긴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노려야죠. 뭐 형사 조정을 하든 그냥 기소유예를 때려주든 뭐라도 해야지 뭐 이거를. 그러니까 요거를 받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변호사 선임을 서두르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님들도 경찰에 가기도 전에 뭐 막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이유가 요거 하려고. 검찰에 넘어가기 전에 좀 깡통한 것들만 모아가지고서 양형 자료를 쌈박하게 내려고. 야, 뭐 음주나 성범죄 전문이라고 해가지고서 찾아갔더니 가자마자 뭐 내 얘기는 잘 듣지도 않고, 듣기도 전에 먼저 지금 당장 금주 클리닉을 해라. 되게 이상하죠. 사실
금주 클리닉이 공짜도 아닌데. 근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정식 의료기관에서 하는 금주 클리닉은 그거는 날짜가 적히는데 그 날짜를 밀어줄 수가 없어요. 당겨줄 수도 없고 내가 옛날부터 했다는 것들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사건이 발생하자마자부터 잘못을 했으니까 잘못한 걸 느껴가지고서 이러한 노력들을 그 즉시 시작했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데 병원 한의원은 날짜 조작이 안 돼요. 그래서 검사한테 송치가 되어 왔는데 검사가 봤을 보니까 여자한테 손이 닿은 게 맞는 것 같아. 맞는 게 닿은데 아주 심각한 부위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피해자한테 이제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도 확실하고, 전과도 없고 건실하게 살아왔던 사람이고, 술 마신 거 자체가 이제 시발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의미로 이제 금주 클리닉을 다니고 있는데, 뭐 동네에 있는 민식이 만보기가 차린 그 사설 가짜 심리 상담소를 뭐 엄한 데를 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식 의료기관에 가가지고서 그대로 진단서, 소견서, 진료행서 다 갖춰가지고서, 혹은 내가 성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서 성도착증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많지도 않거든. 그런 데는 이제 전국에 몇 개 안 돼요, 사실은. 일반 정신과에서 하는 분들도 별로 없을 테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이제 대학병원이나 이제 종합병원급 그런 데에서는 이제 가끔 할 수 있는 건데, 규모가 그래요. 규모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근데 그런 데까지 찾아가가지고서 그런 것들을 진단을 받고 뭐 상담도 하고 치료도 받고 이런 노력을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못된 사람도 아니고 그동안 건실하게 잘 살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보상을 위해서 노력했고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들을 이렇게 보였고, 그러면은 이걸 뭐 굳이 뭐 재판까지 끌고 가. 그러니까 기소유예를 합시다. 다만 이제 뭔가 좀 옵션을 달아요. 뭐 조건부로 나라에서 지정하는 그런 이제 교육기관이 있거든. 그런 교육기관 가가지고서 교육한 뭐 10시간, 뭐 20시간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없는 일로 합시다. 이거를 원하는 거죠. 이때는 검사가 판사예요. 이거를 위해서 변호사님이 그동안 그 많은 양형 자료를 처음에 시작하자마자부터 그렇게 준비를 시킨 거고, 나는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뭘 이렇게 나를 갖다가 닥달하고 있느냐, 이게 내 변호사 맞긴 맞나, 날 믿어주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끝내려고, 이렇게 끝내고 싶어가지고서 처음부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물론 실패할 수도 있지. 그래서 최선을 실패했다. 물론 이제 죄가 있는 데인 거죠. 죄가 있는데, 죄가 있지만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고 뭐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실패를 할 수도 있죠. 검사가 엄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건의 경중을 따라가지고서 약식으로 하든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공판으로 가든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걸 하자고 이제 의견을 내는 거죠. 그래서 구약식, 구공판 이렇게 할 건데, 준비를 잘 했으면 그동안 성실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성실한 양형 자료를 변호사님이 시키는 대로 정말 잘 준비를 했으면은 공판으로 가는 것보다는 약식으로 갈 확률이 높겠죠. 또 약식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벌금도 낮게 나올 테고, 물론 이게 또 이제 별개의 문제이긴 한데, 이제 벌금이 나와도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절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식 벌금형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일부러 이걸 갖다가 정식 재판으로 가기도 해요. 무죄를 받으려고. 이게 무죄를 주장하는 성공 확률이 3%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어차피 나는 벌금형을 받는 순간 내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에 정식 재판을 해가지고서 무죄를 받든지 아니면 뭐 공판을 가가지고서 징역을 받든지 상관없어. 어차피 벌금이 곧 징역이야, 나한테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또 별개의 얘기니까, 이미 충분히 길어졌으니까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고. 어쨌건 일반적으로는 공판보다는 약식이 낫죠. 그리고 약식에 실패했어. 그래서 이제 공판을 가야겠대. 그래도 그동안 충분히 처음부터 열심히 준비한 것들은, 그런 성실한 양형 자료들은 공판을 가더라도 구형을 낮추죠. 그럼 검사의 구형을 보고서 판사님도 또 낮춰줄 테고, 검사가 때리면 그때 판사가 무조건 확 깎진 않으니까. 물론 이제 너무 형편없으면 판사가 올려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가 없을 수도 있고, 죄가 있다면 기소유예로 끝내기 위해서, 기소유예를 실패했다면은 약식 기소로 가기 위해서, 약식 기소로 간다고 할지라도 벌금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공판을 간다고 할지라도 구형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성실하게 처음부터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마무리해야 되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지금 경찰한테 전화 왔는데 내가 성범죄자라고 한다, 그래서 고소를 당했다고 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네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일단 고소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고소장을 받은 다음에 그 아까 얘기했던 정보 공개 포털 거기 가가지고서 고소장을 확인한 다음에, 그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거 받으면 다시 경찰한테 전화해가지고 언제까지 하겠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별게 아니면은 그냥 가면 되는 거고, 이게 별거다 싶으면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겠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은 그 피해자한테 직접 전화하면 안 되고, 피해자가 선임한 국선이 있을 거예요. 국선 변호사한테 연락해가지고서 합의하거나 보상에 대한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고, 그리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야지 뭐. 이게 성범죄잖아요.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성범죄는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검사선에서 끝내기 위해서는 속도가 생명이다. 그래서 초장부터 성실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기소유예를 실패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성실하게 준비했던 그런 양형 자료들은 그때 나중에 결국에는 다 쓸모가 있다. 약식 기소든 공판이든. 그리고 마치 제가 무슨 변호사 협회에서 사주라도 받은 것처럼 계속 변호사를 쓰라고 하는데, 성범죄는 가급적이면 변호사를 쓰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옛날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나의 자녀가, 나의 되게는 아들이겠죠. 내 아들이 뭔가 좀 실수를 했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서 야 뭐 그딴 걸로 무슨 이러지 마시고 지원을 좀 해주세요. 옛날 기준으로는 별거 아니었을지 몰라도 지금으로는 심각한 중범죄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들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 길다. 이거 언제 이런